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우리 역사 속 간신들, 그 주인공은 기황후의 오빠 기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MBC에서 방송되었던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방영 당시에도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꽤 많았지만 시청률은 최고 29%를 넘겼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MBC 드라마 기황후의 메인 포스터 사진이고요. 하지만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어떤 역사적 진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가려지진 않겠죠. 인간적으로 기황후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연민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그녀가 고려에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명백합니다. 당시 원나라의 황제의 황후가 되어서 고려를 침공하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그녀고요. 그 이유는 고려의 공민왕이 자신의 오빠인 기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철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황후의 생몰연도가 불분명하듯이 기철 역시 생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가 고려 후기의 무신이었던 기자오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그의 여동생이 원나라의 공녀로 차출되어 갔다가 해종, 그러니까 순제의 눈에 들어서 후궁에서 황후로 신분을 변경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기황후가 당시 패권 국가였던 원나라의 황후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 기자오는 영안왕이란 자기를 받았고 기철 역시 행성참지정사라는 자귀에 임명이 되었고요. 고려에서도 그에게 덕성부원군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었죠. 자, 이 사람이 기철, SBS 드라마 신이에 나오는 기철이라는 인물의 사진입니다. 배우 유호성 씨가 등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처럼 여동생을 통해서 권력의 맛을 본 기철은 다른 형제들 5남 3녀가 있었다고 해요. 기식, 기철, 기원, 기주, 기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에게도 행패를 부렸고 남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충혜왕 역시 백성보다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철과 그 일파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요. 덕분에 기철 일파의 간덩이는 더욱 커졌고 행패도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기철은 왕의 앞에서도 신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말하며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오직 여동생의 위세에 호가호위하여서 이 정도 난장판을 쳤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려시대의 최대 암군이 충혜왕이냐 우왕이냐를 놓고서 역사계에서는 설전이 벌어질 만큼 충혜왕도 쓰레기였지만 기철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기철은 자신도 쓰레기이면서 충혜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원나라의 기황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원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자 후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족과 측근들을 고려 요직에 앉히는 만행을 벌이면서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결국에는 영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충혜왕이 죽고 아들인 충목왕이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앉았다가 다시 4년 만에 죽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기철의 화려했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공민왕 영정인데 노국대장 공주와 공민왕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민왕은 스스로가 원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원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요. 충혜왕의 동생으로 고려를 좀먹는 무리가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타켓으로 삼은 인물들이 바로 기철과 조일신, 당시 친원파의 수장이었고요. 노책, 딸이 원나라의 황태자비였고 건겸 역시 딸이 원나라의 황태자비로 훗날 소종의 두 번째 부인인 정궁황후가 되는 인물 등입니다. 자, 스스로 원나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퇴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원 정책, 그러니까 원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가장 뒷배가 없었던, 그러니까 백이 없었던 조일신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기씨 형제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고 공민왕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공민왕은 이들보다 빠르게 선수를 치는데 공민왕 5년에 대신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는 명분으로 연회를 열었고요. 이때 참석했던 기철과 권겸 등이 궐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철퇴로 내리쳐서 죽여버립니다.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책 역시 집에서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했고요. 기철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권겸과 노책의 아들들까지 다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서 친원파는 완전히 싸그리 쓸려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공민왕, SBS 드라마 신의에서 공민왕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의 사진이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왕후는 자신의 오빠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도망쳐 있던 최유와 손을 잡고 공민왕을 몰아내고 덕훈군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원나라 병사 1만을 주어서 고려를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최영을 보내서 이들과 맞서게 했고요. 이성계 역시 최영을 돕도록 해서 최유를 쫓아내 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원나라는 고려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최유를 포박해서 고려에 압송하게 됐고요. 결국 최유는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고려 최악의 간신이라 불리던 기철과 그 형제를 포함한 친원 세력은 모두 고려에서 쓸려나가게 된 것이죠. 기황후 역시 이후 원나라가 명나라에 패망하면서 행적이 끊기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기철을 생각하면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으며 10년을 지속하는 권세도 없다라는 뜻이죠. 자, 이 말처럼 기황후가 태자를 낳고 난 이후 1340년부터 공민왕에게 죽음을 당하는 1356년까지의 15년 이상 왕도 무시하는 권력을 누렸어요. 하지만 결국 본인은 물론 자식들까지 모두 비참하게 죽는 만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철이 한 15년 정도 왕도 무시하는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형제들도 죽고 자식들까지 모두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었죠. 고려 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충혜왕과 누이의 어떤 권세만 믿고 왕마저 무시하고 영모를 꾸미기까지 했던 기철. 이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간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들려드렸던 간신 이야기 두 번째 기철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